컴퓨터라고 하는 기계한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 명령어를 모아놓은 덩어리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령어의 모음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전달하기 위한 명령어는 궁극적으로 이진수밖에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이진수로 코딩을 했어요. 이 이진수의 모음을 우리가 기계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라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코딩했냐면은 OMR 카드 같은 걸 했어요. 저도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옛날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펀치로 구멍 뚫듯이 구멍을 뚫으면은 구멍 뚫린 데는 1, 안 뚫린 데는 0,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거의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천공 카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왔던 게 16진수 기반의 코드로 이제 코딩이란 걸 했어요. 이때 사용하던 게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코딩하는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6진수 덩어리로 코딩을 했어요. 이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공 카드로 하던 거를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어셈블리어를 2세대 언어라고 해요. 3세대 언어에 들어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냐면요, 수학과 과학의 표현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급 언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고급 언어의 대표적인 게 C 언어예요. (4세대) 언어는요,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어떤 문서 서식 같은 것들, 업무용 문서 서식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용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나와요.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게 C++, 자바인 거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은 옛날 C++이나 자바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똑같이 4세대로 모아놓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발전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컴퓨터는 여전히 이진수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령으로 작성을 하면은 그거는 이진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3세대 C 언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필요한 거 빼면 A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100을 저장하고 B라는 데이터에 200을 저장한 다음에 C는 A와 B의 합산 결과를 저장해라 라고 하면 C는 유추가 되죠. 300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봐도 그냥 쭉 읽어도 대충 어떤 의미겠구나 라는 거는 맥락이 이해가 된다고요. 수학식을 기반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바로 들이대면은 컴퓨터는 몰라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거밖에 못 알아듣거든.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 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변환하는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변환을 수행하는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이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종류가 나눠져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언어별로 종류가 다른.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언어들의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만약에 이건 지금 C 언어예요. 그래서 확장자가 C입니다. A.C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었다면 컴파일을 거치면 A.exe라고 하는 단독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기계어 상태인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적어보면 화면 지울게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실행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은 실행 가능한 exe라는 형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반 사용자한테 배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그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냥 계속 더블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소스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이걸 다시 컴파일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이 몇백 번이 일어나고 상관없어. 어차피 지가 다운받은 거 실행만 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롭죠. 근데 실행할 때는 이 컴파일 과정이 모두 끝난 완전체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좀 더 빨라요. 이런 특성을 갖는 언어들이 아까 4세대 언어에서 C++과 자바까지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을 하는 건요, 유저에 대한 편의성은 사실 1도 관심 없고요. 어디까지나 코드 작성하는 놈들의 편의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컴파일하는 거를 여러 번 하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컴파일이라고 하는 게 그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 맥이냐 윈도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CPU가 인텔 CPU냐 AMD CPU냐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왜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32비트용 64비트용 따로 있는 거 보신 적 많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C나 C++ 같은 걸로 프로그램 만들면 컴파일 버전이 9개 정도 나와요. 엄청 귀찮다고 이게.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아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요. V8이라고 하는 엔진을 이제 설치만 해놓으면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실행시키는 환경이 나와요. 이거는 컴파일을 거치지 않아요. 기계어로 바꾸지 않고요. 소스 코드를 그냥 실시간 해석을 해요. 네. 이런 환경을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컴파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이 하나가 주는 거예요. 그냥 소스 코드 작성해서 소스 코드만 던져줘 버리면 지가 알아서 실행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컴파일 같은 경우는 실행 환경의 종류별로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아까 말했죠? 32비트용, 64비트용 따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많다고요?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직접 주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에 그냥 이 Node.js라는 V8만 깔아놓으면 하나의 소스 코드,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냥 여러 환경을 안 가리고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건 맥이건 프로그램의 코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겁나 편한 거죠. 자, 근데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진수로 변환이 완료된 상태로 배포돼요.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자체를 주니까 이 V8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매번 이진수로 매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려요. 컴파일러는 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요. 자, 정리. 컴파일러는 개발할 때 버전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함에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이진수, 즉 기계어로 변환이 된 상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요, 기계어로 변환되지 않고 그냥 소스 코드 상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기계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컴파일은 그냥 한 번만 해석하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딱 해석하고 끝내는데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이진수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려요. 왜냐면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크립트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컴파일 언어들은 대체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뭐 프린터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 달려있는 캠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지가 아무리 날고겨봐야 해석기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사실은 얘네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한 5분, 한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인터프리터 언어랑 컴파일러 언어 차이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전공 수업 가면 이 주제가 1시간짜리예요. 그리고 웬만한 자격증 시험에 이 문제 꼭 나와요. 개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수업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제가 지나가면서 5분 얘기하는 게 대학 가면 1시간짜리 수업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수업 시간 동안 집중력 끊기지 않게 계속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설명 시간 30분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입시다.